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그 전제 조건이 되는 청동기 기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을 거쳐왔는가 그 설명을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먼저 온도에 따른 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또 낮은 온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토기인데 이것은 500도씨 이상이면은 구워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0도에서 700도 정도 되면은 양질의 모닥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온도가 되겠고, 또 이 열 발산하는 것, 손실되는 이 열을 막기 위해서 가마를 이용하게 되면은 700도에서 850도씨의 온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은 낮은 온도에서 230도 정도 이상이면은 녹으니까 그거는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동은 1000도씨 이상이 되어야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근문을 청동기를 만드는 그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도 이상이면은 청동 합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발굴 내용으로 봤을 때 기원전 4000년부터 이 기술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0도씨 동을 용이하는 온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정도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200도씨에서 1300도씨 정도가 되면 도기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300도에서 1500 되면 자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도와 1500도 사이에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자기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기와 자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온도인 1400도에서 1500도C 정도가 되면 강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할수록 단단하고 또 유연하고 매끄러운 그러한 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청동기를 언제부터 만들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동을 용해하는 온도가 1000도 이상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동 생산 과정을 보면 자연동을 가지고 최초의 단검질을 통해서 용해와 주조 단계를 거치고 제련과 주조, 또 동 대량 생산 단계로 가고 각종 금속과 합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주석이 포함되겠죠. 그 이외에 다른 합금들도 특별히 되는데 주석이 아닌 다른 내용을 섞어서 만든 합금이라 할지라도 보통 청동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이집트 선왕조 시대는 기원전 6000년에서 기원전 3150년경의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200도씨 고온에서 고온 항아리가 출토되었는데요. 1200도 같으면 동을 이미 용해할 수 있고 도기 가마를 통해서 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청동기 시작은 기원전 4000년대 후반, 즉 4100년이나 200년 이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태국의 반창이나 또 베트남 같은 곳에서도 청동 유지가 나오긴 하는데 태국의 반창 청동 유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 연대 측정을 보면
기원전 2100년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 대륙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현재 우리 이 만주와 한반도 이 땅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태국의 반창 청동 유지보다는 당연히 높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단건조선이라고 하는 그 시대 2333년 이때보다도 이른 시기에 청동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15세기에 그 청동이 나왔다 하는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더 이른 시기에 청동 유물을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15세기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국의 반창 청동 그 문명과 한 600년 이 정도 우리가 뒤처졌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좀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문헌 기록을 보면 신농은 줄령에서 구리를 캐내어 그릇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구리를 캐냈다 하는 것은 이미 불의 온도가 1000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구리로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청동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그러한 조건이 갖춰진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황제은원 씨는 산에서 구리를 캐서 도패를 만들었다. 역시 이때는 뭐 온도가 더 높으면 높지 낮아지진 않겠죠. 그 다음에 도패라고 하는 것은 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화폐로 썼다는 겁니다. 칼 모양의 화폐죠. 그러니까 역시 앞에서는 그릇을 만들었고 여기서는 칼 모양의 돈을 만들었습니다. 요임금 때는 유명한 장인인 수씨가 있었다. 이건 뭡니까? 요임금 때 이 청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교한 그리고 세련된 그런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씨가 있었다, 이런 얘기니까요. 이미 이것만 가지고도 사기 오제본기, 하나라 이전의 오제본기 그 시대에 역사가 서술된 그 첫 대목부터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석기 이집트 선왕조 시대 그 중에 4000년대 후반 청동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기원전 5500년에서 4500년 이라크 순동 장식이 발견됨으로써 거의 이집트와 같은 시기에 청동기 문명이 있었다. 또 기원전 4000년에는 중국 섬서성 임동기에서 또한 동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원전 4000년에 중국에서도 그 동을 녹일 수 있는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3대 이전, 3대라고 하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얘기하는데 3대 이전에 즉 사마천이 하분기를 쓰기 이전에 오제 시기가 있었는데 그 오제 시기는 이미 중국 삼서성에 동기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오제본기 시대에 이미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원전 2333년 단군조선을 개국했을 때 이때는 요임금과 같은 시기라고 했으니까 요임금 시대에 이미 청동기 문명이 있었다.
그 이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2100년 태국 반창지역 청동 유지 또 유물 이것을 발굴을 했다. 1766년에서 1122년 은나라 시기인데 은나라 갑골문은 이 중에서 기원전 1200년, 200년대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문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 2333년 이 시대에 그 청동기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갑골문이 나오기 전 1133년 정도 그 1100년, 1200년 이전에 금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15세기에 한반도의 청동기가 전래됐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건 15세기가 아니라 적어도 한반도에서도 기원전 21세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청동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록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대들은 은나라의 선인들의 문서와 책이 있음을 알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나라가 은나라를 정벌하고 나서 은나라의 지배계층 곧 왕족이나 또 은나라의 관리들, 고위 관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짧게 앞에만 필요한 대목만 적었지만 여기에서는 은나라 선인들의 문서와 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나라가 하나라를 정벌했을 때에 하나라의 관리들, 지배계층들의 안전을 보장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역사를 따라서 은나라 너희들 지배계층들의 안전과 또 그 신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보장하겠다. 이렇게 회유하고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문서와 책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은나라 선인들에게.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장을 통해서 은나라 이전에 하나라에도 문서와 책이 있었을 것이고 글자가 당연히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금문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금문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 위에 쓰여진 그런 상형 문자인데 여기에서 보면 구리와 주석을 일정 비율로 조합한 구리 합금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의 주석에 섞이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일상생활에 쓰는 밥그릇이 되거나 아니면 무기로 쓰거나 이런 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의 비율은 구리는 70에서 95%, 주석은 5%에서 30%의 범위에서 제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다 더 자세한 기술적인 것이 옛날 문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그 요임금 때에 장인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때는 청동기 문명의 절정기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과 발굴 유물을 기준으로 볼 때에 고조선이 시작할 때에는 보편적으로 청동기 문명이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련의 국내의 발굴 성과로 청동문화 서방 전래설은 설득력을 잃었으며 청동문화 다기원설로 대체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다 이 서쪽에서 청동기 문명이 이렇게 그 동방으로 전래되었다고 하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 흔적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아니네 이래가지고 다원설로 이렇게 지금 대체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동기 문명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쓰여진 글자 금문 그 금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긴 글자, 이렇게 긴 글자, 막대기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후대에 다 만들어진 것들이고, 이 청동기 문명이 동방에서 시작된 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나온 것들인데, 그러면 수천 년 지나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또 기념하고 있는 이 글씨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긴 불꽃 모양이지만 요 사이에 이렇게 그 일자로 쭉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쭉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작대기가 들어있고, 요 왕관에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긴 장대입니다. 이 장대. 이 장대가 뭐길래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어, 이렇게 기념하고 중요한 곳에 표현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장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청나라 걸륭제의 명으로 편찬된 사고전서라는 역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동방에서 만들어진 모든 어떤 백과사전 중에서 아마 이것을 능가하는 것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망라했습니다. 물론 청나라 왕실을 비방하거나 격하하는 그런 것은 싫지를 않았지만, 그런 것 외에는 모두가 다 이 안에 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부수가 79,337권, 총 230만 쪽, 10억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돈만 고대로부터 쭉 송나라 그때까지 이렇게 쭉 사용되었던 돈을 전부 모사를 했습니다. 책이니까 거기다 그것을 그려야 되겠죠. 전해오던 것을. 그리고 그 중에는 청나라 황실에서 보관했던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책이든 뭐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정보들은 전부 여기에 담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 거기에는 돈만을 모은 곳이 있는데, 그 화폐집에는 신농시, 고양시, 소금저씨 등으로 평가된 화폐가 있었고, 또 이 화폐 중에는 감히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인명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것을 단정 지을 수 없겠다. 이거는 숙제로 남겨둬야겠다 해서 상당히 좀 엄격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옆에서 보는 이 청동 화폐, 이 모사본은 가운데 이제까지 수천 년간 내려온 그 작대기 같은 모양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3대 이전의 화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문자가 없는데, 요원택이라는 사람이 아마 당시에 이 화폐나 글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원택이라는 사람이 3대 이상의 돈이다. 다시 말하면 3대 이전에 만들어진 돈. 3대 이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라 이전에 만들어진 돈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돈에는 그냥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기념할 만한 누군가를 상징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떠한 상징할 만한 인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신라시대 때 톡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R이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일자가 또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삼각형과 일자를
축약해서 짧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3을 3개를 합쳤어요. 제가 그 대문구 문화에서 설명한 것처럼 알이나 이 작대기나 같은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이 불꽃도 같은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설문회자에서는 요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 작대기가 3개가 있으면 합이다. 3개를 합친 것인데 발음은 집이다. 발음은 집이랍니다. 그리고 요것의 발음은 4가지가 있어요. 신, 시, 곤, 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면 신인데 신이 3개니까 우리는 삼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요것을 집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3개를 합쳐서 만든 글자인데다가 이것이 집이기 때문에 삼신을 모신 집, 삼신을 모신 집 요것이 가장 기본적인 또 글자로 초기 글자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각종 유물 또 가야까지 포함해서 사국시대 유물에는 이것이 수시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고 선조 인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일 하단부에 집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신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분은 최초의 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집이 세 분의 신을 모셨는데 이분이 으뜸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 그러면 같은 글자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같은 글자 아닙니다. 원래 글자를 보게 되면 2위 두 번째가 되는 분은 이렇게 한 일자 이렇게 옆으로 긋는 이 글자가 되고요. 또 이 세 번째는 사선으로 긋는 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같은 그때 당시에 같은 신이었으나 이 나타내는 사람은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신 이걸 기본 소재로 했더라도 최초의 신은 이것이고 또 두 번째 신은 옆으로 이렇게 되고 또 세 번째 신은 사선으로 그어진 그러한 신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상용문자 근문 안에는 이것이 구별돼서 상용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신, 이 큰 개념, 다시 말하면 신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최초의 첫 번째 신에 딸린 본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신씨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삼신을 모신 집에 으뜸이 되는 이 신,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3000년 이상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대문구 문화 이 여기에 대해서 그 토기 문양에 나타나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최초의 신, 다시 말하면 요 삼각형이 있는 요 신이죠. 이 최초의 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꽃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고 또 여기 다음 세대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35 해서 한민족을 나타내는 양수가 되고 또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장가를 간 두 번째, 네 번째 이 선조는 다른 쪽으로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있는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대문구 토기 시대 그때에 이미 문자도 있었고 원시적이지만 기본적인 글자가 있었고 또 그때의 제사 제도가 어느 정도 기초는 잡혔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최초의 작대기로부터 수천 년, 삼천 몇백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글자, 이 이름자는 누구를 나타낸 것인가?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장대를 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 사람이 쥐고 있었던 그 장대는 바로 이 화폐에 들어 있었던 이분을 붙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이 가장 시조가 되고 중요한 분이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설명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갑골문 설명에서 갑골문은 한자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문자의 전성기에 사용된 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구나 은나라 때에 주공이 은나라를 정벌 하고 나서 거기 한 말 중에 문서와 책이 있었다. 은나라의 선조에게 문서와 책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은나라 이전에 이미 문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문원에 기록된 신농, 황제, 우임금, 요임금 이런 고대 제왕들마다 구리로 기물을 만들었고 3대 이전, 하나라 이전에 금속 화폐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문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3대 이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문의 시작은 기원전 2333년보다 이른 시기이고 갑골문보다 최소 1200년 이상 이른 사기 오제본기의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오제본기에 있는 그 기록들이 금문을 만들 수 있었던 능력을 갖고 있었고 또 그때에 새겨진 글자가 최초의 화폐로 3대 이전의 화폐로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도 금속의 이용 흔적은 기원전 4000년대에 나타나고 은나라는 1700년이나 후대의 역사가 되는데 고조선 시대는 이미 지배계층에서는 왕가에서는 청동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화였을 것이다. 뭐 당연하죠. 천 몇백 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3대 이전의 글자도 나왔고 3대 이전의 화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가장 이른 시기에 우리 유물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고조선의 역사를 정확하게 그 개념과 형태를 나타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갑골문이 아니라 은나라 이전에 또 산해경이 말한 바레만 일대, 산동을 포함한 바레만 일대에 조선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에 이미 금문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이름들이 하나둘씩 다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족보들이 나온 것이 그 이상한 일이 아니고 매우 당연한 것이고 그때의 청동기 문화가 상당히 보편화되었던 시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금문과 문자의 역사는 오제 본기 시대, 그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